네, 안녕하세요. 오늘 집중현상 2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삼성은 새벽이라서 생각이 날 때 그냥 찍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집중현상 2는 집중현상이 언제 가속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집중현상 1편에서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해당 현상은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거고, 이게 정치에서 후보가 7명 있어도 결국 한두 명한테 몰리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냥 아예 한 명한테 다 몰리는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에서 1번이 싫으면 2번을 뽑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로 항상 몰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집중 현상을 이런 현상, 이제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 특정 소수에게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 네. 특정 소수에게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평등하지 못하죠. 평등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현상이 어쨌든 간 사회 전 분야에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더 집중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갈까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푸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좀 적어도 빈해된 상황이 되는 것보다 부의 상황이 되는 게 더 낫잖아요. 이거를 뭔가 근원적인 해결 방침을 생각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생각이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탈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 이 문제를 항상 근원적으로 항상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 현상을 어떻게든지 난 줄이고 싶다, 이런 어떤 캐치프라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본심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런 거는 정말 부 중의 부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간. 뗏목의 원리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게 제 스스로 다 만든 개념을 막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대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이 개념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금융시장에서 여기 어떻게 쓰여질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뗏목의 원리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일순간에 바다로 다 뒤덮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바다가 뒤덮인다는 게 뭐 한 1m도 아니라 한 3m짜리 바다에 뒤덮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뗏목이 안전할까? 뗏목이 어쨌든 우리가 몸을 실어가지고 위에 좀 올라와 있어야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럼 안전한 뗏목이 있겠죠. 안전한 뗏목은 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뗏목이겠죠. 튼튼한 뗏목이죠. 그리고 내가 탑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뗏목이겠죠. 아무튼간 이 안전한 뗏목을 찾아서 이제 헤매게 될 텐데, 한마디로 그 나무 판때기를 쥐고 살겠다는 사람 없을 거란 거예요. 다 커다란 대형 배에 탑승하고 싶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안전한 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배로 집중한 현상이 생겨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갑자기 수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뗏목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내가 안전하지 않은 뗏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지상이 다 안전하니까. 근데 다 수장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배로 집중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집중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 또 대표적으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뗏목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제가 항상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항상 이 1등을 한 사람들 모아도
그 1등을 하는 생태계에서는 다시 1등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독점적으로. 그것도 이게 똑똑한 애들을 모으면 컨디션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평등하게 이 성적이 분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독점적으로 1등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어느 생태계나 이게 마찬가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생태계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란 생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학점을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문제가 쉽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들 공감하실까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뭐 의대나 이런 데에 기출을 똑같이 내면 전부 다 80점이 넘어요. 전부 기출 문제로 나오면 다 그건 준비가 가능하니까 기출 문제대로만 나오면 전부 가능하다. 이게 마치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시 합격률이랑 비슷해요. 국시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기출 문제가 대부분 나오니까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그냥 5개년짜리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60점을 넘길 수 있다.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굉장히 평등하고 즐거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들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면허를 다들 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적으로 1, 2등 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어려우면 돼요. 시험이라는 생태계가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독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어려워도 아시다시피 1, 2, 3등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독점해요. 심지어 1등은 이 상황에서도 아마 90점을 나올지도 몰라요. 나머지 사람들이 50점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1등은 90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생태계라는 게 이제 위기가 문제가 어려울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만 쉽게 나오면 고등학교 때처럼 나오면 다들 평등하게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이 뭔가 넘을 수 없는 노력으로는 정말 이게 불가능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어떤 시험이 나왔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1등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내추럴 본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좀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다고요. 그래서 시험 생태계가 어려울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뗏목 현상이 한마디로 안전한 뗏목 똑똑한 애들로 항상 독점화가 된다고요. 똑똑한 배로 이제 전 세계가 수장될 위기에 처하면 집중화 현상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똑똑한 애들만 점수를 다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 정치에서 볼게요. 투표권을 가진 애들이 이제 집중 현상 1대1 현상을 만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실 3번, 4번까지 투표가 가려면요 1번이 싫어 혹은 2번이 싫어라는 사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거 공감하세요? 어쨌든 3번 후보를 뽑으려면 3번 후보 정치에서 3번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 되려면 1번과 2번으로 집중되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2번이 모든 표의 99%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1번과 2번이 99%의 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3번이 당선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과 2번을 그럼 왜 1번과 2번이 왜 99%를 찾아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을 찍는 사람이 2번이 싫어서 찍는 것도 있어요. 혹은 2번을 찍는 사람은 1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1번이 싫어서 찍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번 후보가 훌륭해도 객관적으로 3번 후보가 훌륭할 수 있잖아요. 해도 1번과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이 1번이 싫어서 2번을 찍는, 2번이 싫어서 1번을 찍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거는 1번이 되면 내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 혹은 2번이 되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카운터파트인 1번이나 2번 상대방이 당선돼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을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투표에서도 집중할 현상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심해진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1번과 2번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나 1번과 2번이 아닌 3번이 뽑힐 수 있을 거고, 혹은 1번과 2번이 다 싫다.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3번이 될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그 집중 현상이 엎어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두 어느 정도 평등해서 해피해서 3번을 찍을 여력이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 모두 너무나 불행해서 1, 2번을 믿을 수 없기에 3번을 찍는 상황.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모두 너무나 불행해서 1, 2번을 믿을 수 없게 3번을 찍는 상황. 이 상황이 사실 독일 같은 데 예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히틀러나 이런 애들이 뽑히는 그 과정을 보면 히틀러 지지율이 원래 3%인가 2%였나 뭐 그렇거든요. 근데 1, 2번을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나치를 뽑은 거예요.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너무 그 국가가 힘들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약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뭐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전 2015, 16년도가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그 탄핵 그 국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3번에 대한 표가 꽤 몰렸잖아요. 당시에 25%인가 뭐 21%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던 거죠. 이 나라를 완전 다 뒤집어 엎더라도 나는 3번 찍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3번 찍어야 된다. 그럼 약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그리고 뭐 전자 이런 상황은 사실 없겠죠. 모두 해피하다? 사실 뭐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1번밖에 찍을 수 없는 공산주의 사회나 이런 뭐 상황인가요? 상대적 해피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버틸 수 있는 부채가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영업이익이 유지되면서 부채가 적은 기업은 대부분 문제는 기득권이에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건 하이리스크라는 어떤 그게 있는 건데, 하이리스크가 아니면서도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격차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IMF 같은 그 상황, 한국의 상황이 있었죠. 이때 어떻게 됐죠? 재벌이 대부분 망했잖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재벌이 있었죠. 살아남은 재벌은 더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게 현상이죠. 그래서 집중화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대형 위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살아남으려면 진짜 강자만 살아남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강자한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 그건 뭘까요? 현재로서는 달러와 미국 회사겠죠. 그래서 집중화 현상은 사실은 이제 국가로 따지면 미국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해석해야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제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지금 뭐 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꼴에 지금 사실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어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집중화 현상을 막는 정말 내가 투사가 되어서 집중화 현상을 한번 없애보겠다 라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만한 어떤 결정권이 없잖아요. 이미 소수에게 결정권이 집중돼 있는데 이미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뭐 대통령과 뭐 연준 의장과 뭐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소수 부가 될 사람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굉장히 지난 시간과 말씀드렸듯이 시험 생태가 위기되면 어려울수록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한다고 1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제는 그냥 태생적 한계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어떤 불평등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뭐냐면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데 누가 1등 할까? 이건 우리 맞출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판이 돌아가는 와꾸를 알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1등 할까? 이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 이 집중화 현상이라는 게 있을 때 A랑 B 중에 누가 1등 할까를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 100등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경쟁 게임에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겠죠? 우리가 뭐 지금 그 속히 삼성전자에 우리가 대주주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 우리가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의결권 있더라도 몇 주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 어떠한 우리가 뭘 하든 뭐 몇십억을 벌든 사실 국가 전체의 그 어떤 나아갈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수의 결정권자 중에 누가 결정권을 가지게 될지를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화 현상이 어느 누구한테 가게 될 것인가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떤 경제 상황, 어떤 위기 상황에 A와 B 중에 누가 1등을 하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법칙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한국에서는 몇 명 이제 있잖아요, 리스트가. 한국은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재벌이.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논의가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진짜 안전한 뗏목인 미국 회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어떤 소수 독점권자는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범없는 토끼, 토끼굴의 토끼 같은 느낌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아무리 이 한국의 소수 독점권자들이 뭐 리스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뭐 그 전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 빌 게이츠처럼 물 공장을 그 물 정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처럼 그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뭐 화성을 가자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소수 독점권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은 소수 독점권자가 누구냐? 누구냐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왜냐면 미국의 소수 독점권자로 집중 현상이 생기니까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소수 독점권자가 누구냐를 지난 100년을 분석해 보면서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알게 됐다 좀 이상하고 같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낌이 오게 됐어요. 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0분이나 돼가지고. 어쨌든 집중할 현상은 이렇게 소수의 결정과 집중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엎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의 사이클을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지면 어떻게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데, 이 부익부 빈익 어쩔 수 사회에서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뭐 같은 옆에 사람 걸 뭐 뺏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미국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어쩌라는 거지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을 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이런 얘기 해주면 뭐 주식으로 돈을 벌면 뭐 한국 사람의 옆에 남의 돈을 뺏는다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집중 현상은 이제 위기 상황이 떠오는데, 좀 안전한 뗏목과 튼튼한 뗏목을 찾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어느 상황에서나 이 집중의 현상이 뭐 학교에서도 생기고 투표에서도 생기고 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IMF 때 이제 대부분 재벌이 망하고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재벌은 더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한 뗏목이 뭔가,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네,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안전한 뗏목은 어디인가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회사, 미국 채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그럼 이 미국 회사, 미국의 소수 독점권자는 누구이고, 미국 회사들 중에 소수 독점권자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래서 미리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